예, 두 번째 주제는 주민공동이용시설입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 같은 경우 도시재생사업에서 사실은 많이 활용하고 있는 중요한 이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송경주 이사님께서 좀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사업에서 도시 재생을 위한, 그러니까 이 하나의 사업으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무엇인지, 왜 필요한 건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도시재생 사업으로 조성되는 지역 내 시설입니다. 주민들이 우리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시설 등 마을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들을 마련하게 되는데요. 이 도시재생 사업 지역 안에는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마을 안에 주민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부족하기도 하고요. 주민들이 함께 뭔가 만들어보고 판매해보고 이런 공동작업장이나 공동판매장 이런 시설들도 매우 부족하고요. 또 공동육아나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죠. 또 어떤 지역은 우리 지역에서 좀 마을 카페나 이런 사랑방 이런 것들 원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은 이 도시재생 지역 안에는 이런 이제 주민들의 생활을 위한 생활 리소스 시설들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것들을 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는 이름으로 조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주민과 함께 협의하면서 우리 마을에 필요한 시설이 뭔지를 함께 만들어가고 이것들을 우리 주민들이 함께 또 운영 주체가 되어서 공간을 운영 준비를 하셨다가 나중에 이제 재생사업 기간에 이제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완공이 되면 이걸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시면서 마을에 필요한 용도로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도시재생 사업 이후에도 계속 우리 마을의 재생을 지속하기 위한 그런 기반 시설로서도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그 주민공동이용 시설이 대부분의 재생사업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지역마다 갖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운영비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네. 보통 이렇게 주민공동이용 시설에 대한 운영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우리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드리는 공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는 이 운영주체가 스스로 마련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죠. 사실 저희가 직접 저희 마을에서 여러 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그 운영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정 시간 주민들이 사용하실 때마다 이제 공간 사용료를 내시기도 하고요. 또 운영하시는 모임에서 함께 회비를 내기도 하고요. 또 마을 카페 같은 경우는 마을 카페 수익을 내서 운영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그 건물 시설을 위한 전기세나 수도세 이런 공공요금들을 마련하고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 주민들이 함께 돌아가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절감하면 저희가 실제로 해보니까 한 80평 되는 건물까지도 실제 이제 그 공공요금들은 한 10만 원에서 여름이나 겨울에 많이 쓸 때 한 20만 원 정도 이 정도 선에서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이제 저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운영비 자체를 너무 고민하시기보다 그만큼 그 안에서 활동들이 활성화되면 그 정도 운영비는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천 지역에서도 이제 많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이 만들어지면서 지금 말씀해주신 그 운영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주민들이 사실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조금 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찾아보면서 그 운영비에 대한 마련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민분들 입장에서 그럼 이런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어떻게 운영에 참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그 운영자 선정은 공모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이 도시재생 사업 기간 동안 또 현장 지원센터 주민들이 사실은 시설 조성 과정부터 함께 고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용도로 또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 시설을 만들지를 함께 고민하시고 그 과정에서 운영 기획까지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완공된 다음에는 이제 공모 과정을 거쳐서 아무래도 이게 이제 공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모 과정을 거쳐서 그 실제로 이제 운영 계획서들을 평가하고 이것들에 맞춰서 이제 가장 적정한 운영 주체를 선정해서
운영을 맡기게 됩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인천에서도 이제 이게 주민 공동 이용 시설에 대한 필요성들이 많아서 뭐 과거에 저층주거지 관리 사업이라든지 지금 최근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서 다들 이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을 만들고 있는데,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누가 이 시설을 관리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이 사전에 준비 없이 시설을 먼저 결정하고 먼저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이게 운영이 잘 안 되는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아마 그러니까 비룡공감 마을에서도 이 주민공동 이용 시설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다라면은 사전에 충분히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또 어떤 내용을 담아서 누가 운영을 할 것인지 이런 계획들이 좀 잘 짜여져서 갈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창신승인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뭐 창신승인을 비롯해서 혹시 이렇게 성공한 사례들이 좀 있으면은 좀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창신 승인 지역에서는 이제 여러 개의 주민공동 이용시설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이제 동대문 앞에 있는 창신 승인 도시재생 선도 지역이었고요. 저희는 2014년에 시작해서 사실은 창신 1, 2, 3동, 승인 1동까지 4개 동이 한꺼번에 들어있는 도시재생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 이제 마중물 사업비를 가지고 이제 선택과 집중의 차원에서 사실은 거의 70%에 가까운 예산을 앵커 시설, 주민공동 이용시설에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주민공동 이용시설을 마련하면서 이 도시재생 사업 이후에 주민들이 만든 마을 재생 회사가 이것들을 계속 운영하고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사업 기간을 통해서 백남준기념관, 이음피움 봉지역사관, 주민공동이용시설 토월, 회오리마당, 수수원, 그리고 서울 역사센터 이렇게 6개, 그리고 또 최근에 채석장 전망대까지 총 7개의 앵커 시설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주민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것이 백남준기념관 안에 있는 카페, 그리고 토월 안에 있는 저희 협동조합 사무실, 그리고 주민공동이용시설 회오리마당과 수수원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창신승인 도시재생 협동조합은 이렇게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주민들이 함께 운영하고 또 마을의 재생을 지속하고 또 마을의 사업들을 계속 해 나가고자 2017년 5월에 이제 만들어진 도시재생 기업이라고 이제 저희 설명드릴 수 있고요. 저희 주민들과 함께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 협동조합을 만들어지게 된 계기 중에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주민공동이용시설 때문인데요. 이것들을 실제로 운영권을 위탁받으려다 보니까 개인으로 할 수가 없고 법인을 만들어야 했고요. 또 저희가 4개 동의 공동이용시설들이 있는데 이걸 동별로 만드는 것보다는 우리 함께 하나로 만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함께 이제 저희가 조합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된 것 중에 하나가 백남준 기념관 카페입니다. 저희 지역에는 이제 백남준 집터로 이제 전해져 오는 곳이 있습니다. 백남준이 3살부터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았던 곳이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백남준이 기억하는 고향 마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들이 사실은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백남준 기념관이 지어지게 됐고 그 안에 이제 마을 사랑방을 하나 마련을 하게 되었는데 이 공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저희가 주민들을 모집해서 이 공동이용시설 운영을 준비하는 공간기획단이라는 걸 운영했는데요. 이 백남준 공간기획단이 고민하면서 여기는 우리 마을 사랑방 겸 마을 카페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하셔서 저희 주민들이 1년 이상 함께 고민하면서 실제로 이제 한옥 한 채의 사랑방을 이제 활용해서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16년 4월 정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17년 3월에 실제 오픈하기까지 이제 치열하게 준비를 하면서 만드셨는데요. 이제 주민들을 함께 이제 공간기획단을 모아서 기초적인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교육들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마을 카페로 하시겠다고 결정을 하셔서 계속 이제 바리스타 교육도 받으시고 일일 찻집도 해보시고 또 매주 공간기획단 회의를 진행하면서 우리 마을 카페의 운영 규정도 함께 하나하나 다 같이 만들어 가시고 마을 카페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수익이 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도 함께 운영해 가시면서 거의 1년의 준비를 거쳐서 2017년 3월에 오픈을 하셨고요. 그러면서 저희 조합이 이제 사실은 17년 4월
4월, 5월에 저희 만들어지게 되죠. 사실은 백남준 카페를 시작하면서 보니까 이게 진짜 법인이어야 되겠다는 걸 좀 이제 그때 깨달으셔서 이게 저희가 조금 더 이제 급하게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 다양한 중간중간 워크숍이나 교육이나 기획들을 주민들이 함께 하면서 해오셨기 때문에 사실 처음 6개월은 이분들이 우리가 이게 마을 카페가 조금 더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리 봉사활동으로 하자. 그래서 6개월간은 아예 봉급을 받지 않으시고 이것들을 이제 계속 마을 기금과 카페 기금으로 적립하면서 참여하셨고, 그 이후부터는 수익이 나면 거기서 이제 원가를 제하고 그다음 마을 기금 10%, 또 이제 카페 기금 10%를 적립하고 나머지에서 일한 시간만큼 이렇게 가져가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마을 사랑방 겸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5천 명 정도가 방문하시는 그런 카페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백남준 카페 공간기획단은 창신 1동, 창신 3동, 순위 1동 다양한 동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창신 순위 전체 카페로 운영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카페 하나 만드는 것도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만 사실 다양한 이런 이제 교육이나 답사나 이런 중간중간 교육 과정들, 역량 강화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숭인일동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인 수수원이 있는데요. 이곳은 이제 기존의 건물 한 채를 이제 매입을 해서 지상 2층의 규모로 함께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이 건물도 사실 이제 주민과 하나하나 함께 이제 용도를 고민해 가면서 만들게 됐는데요. 저희가 이제 16년 4월에 공간기획단을 모집해서 기초교육을 진행하고 사실은 거의 1년 가까이 워크숍과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계속 고민한 것이 우리 마을에 어떤 시설이 필요할까, 어떤 프로그램들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운영비가 마련될 수 있을까.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가 건축 설계 하시는 건축사분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사실 7, 8차례를 만나가면서 하나하나 마을 그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이 어떤 것인지 고민해가면서 만들어지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는 저희가 18년 5월에 운영단체를 선정하고 18년 9월 정도부터 운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 주민공동이용시설의 특징도 주민들이 함께 생각해 보시고 운영 목적도 함께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특히 이제 주민들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 마을에 필요한 시설이 뭐가 있을까도 조사를 해보셨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시설들, 또 필요한 프로그램들, 또 이거와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뭐가 있는지도 함께 비교해 보면서 차근차근 검토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이렇게 마을에 필요한 시설들을 검토하다 보니까 어느 특정 용도로 만들어지기보다는 아무래도 또 오히려 이것들을 다 담을 수 있는 다용도 시설로 만들어지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1층에는 작은 마을 사무실과 공유 주방, 그리고 2층에는 프로그램실, 이렇게 사실은 약간 열려있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됐고, 이제 운영을 2018년 9월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프로그램들을 각각 공간별로 세워보고, 누가 할지도 함께 이렇게 정해보고, 자립 구조들도 함께 검토하면서 시작을 했고요. 이렇게 2018년 9월에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제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운영하는데 처음에는 활성화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 편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시설을 이제 조성하고 보니까 뭐 이제 남은 예산이 많지 않아서 주민공동이용시설 안에 뭔가 집기나 가구류나 이런 것들을 많이 채우지는 못했어요. 처음에 이제 공유주방이라고 만들었는데 사실은 가스레인지 하나, 싱크대 하나 뭐 이런 정도였었습니다. 비어 있으니까 주민들이 쓰면서 차츰차츰 채워가는 공간이 됐어요. 그래서 뭐 이래저래 해서 뭐 냉장고도 마련하고 또 집에서 안 쓰시는 큰 오븐 달려 있는 가스레인지도 갖다 놓고 십시일반 그 집에서 안 쓰시는 이게 식기류, 뭐 수저 이런 것들이 차츰차츰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요. 그래서 가보시면 아주 다양한 종류의 테이블이 있습니다. 뭐 예를 집에 쓰시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어떤 분이 이제 편의점을 하시다가 이제 집기를 바꾸면 또 그 집기 갖다 놓기도 하고 그래서 와 보시면 되게 형형 색깔의 의자와 테이블들이 채우고 있는데 그걸 보고 있으면 이게 정말 우리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편안한 시설이라는 느낌이 확 드는 공간이 됐죠. 그렇게 하면서 처음에 이제 공유 주방이 어떤 걸까? 사실 저희도 이 준비하면서 정말로 막연했어요.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저희가 참고할 만한 사례도 많지는 않았고 대부분 그냥 마을 사랑방 수준이었는데
어쨌든 한번 도전해보자. 사실은 이렇게 운영을 시작했고, 저도 이제 코디네이터로 이 기획을 참여하면서 저도 막연했지만 사실은 한번 이제 주민들과 저희 한번 열심히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하면서 이제 차츰차츰 마을에 그런 지혜도 모이고 관심도 받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늘어나면서 궁유주방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과 어머님들이 함께 와서 음식 해보는 체험도 해보고 아이들 생일 파티 때 빌려서 거기서 같이 음식해서 나눠 먹기도 하고 또 이제 그 마을에 아시는 분 중에 이제 궁중 요리 하시는 분이 계셔서 또 주민들 대상으로 이제 음식 만들기 교육 이제 강좌 이런 것도 하시고 하면서 차츰차츰 이제 그 공간의 활성화가 시작이 됐죠.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그 다음에 2019년에 저희가 서울시의 그 생활문화지원센터라는 이제 사업을 받게 되면서 이제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사업이었고 리모델링비가 들어있는 사업이었어요. 저희가 이제 이 비용을 가지고 조금 더 이제 필요한 집기들도 더 구매하고 특히 이제 2층에 프로그램실이 조금 넓게 트여 있는 공간이었는데 이게 좀 너무 넓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공간을 조금 나눠서 일부는 밴드 합주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고 또 강사비들을 좀 가지고 와서 또 지역 안에 주민 강사와 또 지역 밖의 강사들도 함께 데려와서 조금 더 이제 크게 사업들을 해볼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저희 주민들이 이제 이런 생활문화지원센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시면서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기획하시게 됐습니다. 마을 합창단, 주민 낭독극, 자유창작 놀이터, 신세계 강좌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해보시면서 이 공간의 다양한 가능성들을 실험하고 경험해 보셨던 거죠. 작년 하반기에 다양한 사업들을 해보고 주민들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경험들을 해보시고 나니까 이 안에서 동아리 활동도 하시고 이 안에서 여러 가지 모임도 생겨나면서 보통 이제 그 공모 사업이 끝나면 뭐 3월 달부터 공모 사업이 시작되니까 1, 2월이 비어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1, 2월 달에 주민들이 우리 마을에 좀 더 해보자, 한 번 더 이 사업들을 계속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셔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겨울학교라는 이름으로 또 계속 프로그램을 이어가시고 해오셨었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멈춰 있지만 계속 주민들이 우리 언제 여냐, 언제 다시 시작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활성화된 공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작한 때부터 활성화될 때까지 한 1년 이상의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준비할 때랑 또 실제로 운영할 때랑은 또 느낌이 많이 다르기도 하고 또 아무래도 운영할 때 조금 더 이제 헌신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처음에는 어려움도 있고 진통들도 있었지만 함께 모여서 해보는 즐거움들을 느끼시고 난 다음부터는 더 이제 즐겁고 행복하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마을 안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또 잘 기획하고 엮어주시는 주민 리더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 아까 백남준 카페의 경우도 그 함께 이끌어 가시는 리더분이 어떻게 보면 이 카페는 우리 마을 전체를 위한 사랑방 같은 성격이라고 생각하시고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함께 이 공간들을 운영하고 계시다 보니까 큰 잡음 없이 모두가 또 즐겁게 일하고 계시는 그런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준비할 때 생각해 보면 이게 마을에 우리가 주민공동이용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을의 공간이라는 것들을 함께 이해하고 이것들을 우리 주민을 위한 공간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운영을 해주시면 또 즐겁고 재미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걸 저희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쭉 말씀해 주신 거를 보니까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어떤 과정으로 그리고 누가 그리고 어떤 형태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획을 해야 되는 건지에서부터 이게 조성되고 나서 운영 부분까지도 굉장히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비룡공감 마을에서도 이제 이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은 건지 마지막으로 좀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중요한 얘기들은 좀 잠깐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주민공동이용시설만이 아니라 도시재생 전반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 도시재생이 결국은 사람재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을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유를 다시 발견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다시 조직해가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마을에 대한 자부심과 애착을 다시 되찾는 일이기라고도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이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우리 마을을 고민하고 우리 마을의 공간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람과 조직이 만들어져야 이 건강한 공동이용시설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 안에서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을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더 필요한 시설들을 만들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시고, 또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민주적으로 함께 소통하고 운영해 가시는 거고요. 또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마을의 공공시설이라는 점을 생각해 주시는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을 또 함께 이끌어 주실 수 있는 좋은 마을 리더가 또 이 안에서 양성이 되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은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함께 마을을 고민하고 마을을 갖고 가시는 주민들이 운영하신다면 사실 크게 어렵지 않게 더 좋은 시설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 우리 송경주 이사님께서 아주 소중한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제는 공동체 부분입니다. 도시재생과 공동체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